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공인 민간 자격 ITQ 엑셀 예제를 풀어보면서 A등급 취득을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21입니다. 먼저 정보기술 자격 ITQ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 시험 시간은 60분, 20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A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00에서 299점은 C, 300에서 399점은 B등급인데 390점으로 B를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401점도 A니까 A를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문제를 80% 이상 수행할 수 있으면 A등급이니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A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을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A열 머리글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열너비 1. 다음으로 시트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요. 하나하나 늘려가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마우스 우클릭,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하셔서 복사본을 만듭니다. A열의 너비를 1로 했던 걸 다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끌어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4 작업 시트는 차트 작성할 때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시트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4개의 시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저장은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수시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의 표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데요. 조건에 따라서 서식을 적용하고 함수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작업부터 4작업까지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열 사행부터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탭으로 이동하면서 필드명부터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엔터 이런 식으로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데이터는 탭키를 이동하시고 아래쪽으로 열 방향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엔터키를 입력하시면 더 빨리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 주소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열너비나 병합 같은 거는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데이터부터 입력을 하세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굴림, 컨트롤 A 눌러서 굴림 탭 11 이렇게 하겠습니다.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로 하고 숫자랑 회계 서식만 오른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긋난 애들이 있죠. 이거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강료 부분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죠. 엔터를 쳐야 되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Alt, 엔터 치시면 됩니다. 수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긋나 있죠. 왜냐하면 병합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13행 B에서 D열 컨트롤 누르시고 14행에 B부터 D열 그리고 13행에 G부터 I
G부터 I, 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너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열 경계 아무 곳에서나 더블 클릭.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시민 평생 교육 노란 부분을 하란 얘기죠. 자, 삽입, 도형에 가셔서 배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배지라고 나오죠? 클릭하시고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강 인원까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정은 없지만 조금 늘려주셔도 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채우기 노랑,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글꼴, 굴림, 탭 24, 굵게, 그리고 검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도형 안에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더 출력물하고 맞죠? 정렬을 해주세요.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다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돼요. 다음 조건입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를 해라. 원본은 삭제해라. 임의의 셀에 만든 결제란을 삭제하란 얘기죠. 이 데이터에 영향을 안 끼치는 임의의 셀에서 마찬가지로 탭키로 이동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홈, 그리고 가운데. 얘는 병합. 그리고 얘가 세로형이죠. 이 셀 클릭하신 다음에 세로 쓰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너비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열너비랑 요 아래는 좀 이렇게 해줘야겠죠? 열너비 핵높이 조절해 주신 다음에요. 다른 건 없잖아요. 얘를 컨트롤 C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누르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림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ESC 누르시고요. 까먹기 전에 얘는 삭제 지워주세요. 얘를 위에다가 적당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황 체육입니다. 요 머리글하고 강좌 코드 강의 시작일 이 영역 정확히 보시고 채우셔야 되겠죠. 이렇게 지정하시고 위 아래 강좌 코드 강의 시작일 컨트롤 누르고 강좌 코드 강의 시작일 누르신 다음에 채우기 주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강좌 코드가 보이도록 하라는 얘기죠. 출력물 그대로 여기에다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데이터,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여기에서 강좌 코드로 되어 있죠. B5에서 B12 확인. 그러면 드롭다운 버튼이 생기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G5에서 G12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래요.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샵, 샵샵 0 이거 지정하시고 뒤에 명 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우리는 27명으로 보이지만 데이터는 숫자만 들어가 있죠. D5
D12, 이 분야 영역의 이름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분야 치시고 엔터 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값을 구하는 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 괄호 1번 순위를 해볼게요. 이 영역이죠. 자, 수강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랭크 이퀄 더블 클릭 하시고요. 숫자입니다. 이 인원의 순위를 구하는데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근데 자동 채우기라면 이 범위는 안 바뀌어야 되니까 F4 쉼표 그 다음에 내림차순. 자, 여기에서 끌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홈에서 우측 정렬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좀 넓혀볼까요? 수강 요일은 강의 시작일, 이 요일을 구하는 겁니다. 출수함수랑 위크데이 함수를 쓰래요. 위크데이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 이 날짜의 요일을 구합니다. 저는 그냥 숫자일이 일요일인 거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숫자로 요일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1이 일요일이었잖아요. 더블 클릭하셔서 추주함수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입니다. 1이면 일요일. 여기에 요일을 붙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일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7개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요일이 구해집니다. 3번은 여기네요. 3번은 인문교양 분야 강좌 개수. 여기에 인문교양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겠죠? 결과값에 개를 붙이래요. 아까 수강 인원을 구할 때는 셀 서식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좌 개수는 문자 연산자 and를 쓰래요. 그러니까 쓰라는 대로 써야 됩니다. count if 함수 범위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분야라고 나옵니다. 이름 정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분야 치셔도 됩니다. 숫자를 셀 분야는 인문교양입니다. 한번 이렇게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개를 붙이래요.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and 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문화예술 분야 수강료 평균입니다. 4번 맞죠? 3번 아래에 여기에다 구하시면 됩니다. 올림에서 이렇게 구해라.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라. 조건을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daverage 함수로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범위는 수강료까지 되겠죠. 쉼표 우리가 구할 값은 수강료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조건이죠. 쉼표 여기에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야의 문화예술 이렇게요. 엔터. 자,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운드업을 사용해서 올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235가 000으로 바뀌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라운드업을 하시고 라운드업 클릭하신 상태에서 함수 마법사 열어볼게요. 여기에선 자릿수를 지정해 주시는 건데요. 라운드 함수의 자릿수는 소점 아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소수점 위 부분이잖아요.
마이너스 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표 표시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홈에 가셔서 저는 회계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회계로 할 때 셀 서식 가셔서 기호 없음으로 해주셔야겠죠. 얘네도 데이터 축으로 하겠습니다. 5번 최대 수강료. 여기서 맥스 수강료 범위 제대로 잘 지정해 주시고 엔터. 65,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강의 시작일. H14. 아까 유효성 검사로 선택했잖아요. 여기에서 선택한 강좌 코드에 대해서 강의 시작일을 구하란 얘기입니다.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VLOOKUP 함수 쓰래요. VLOOKUP 더블클릭. 검색할 값. 얘입니다. 이 강좌 코드가 계속 바뀔 때마다 이 강의 시작일을 검색해 줘야 되니까요. VLOOKUP은 검색할 값이 데이터의 첫 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번호, 열 번호입니다. 1, 2, 3, 4, 5. 다섯 번째 열.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 0.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셀에 서식이 숫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홈으로 가셔서 날짜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너비 조정해 주시고요. 다른 거 지정해 볼까요? 바뀌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수강 인원이 25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랑 굵게를 적용해라. 출력 형태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지정하시고 홈,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합니다. 등호, 우리가 참인지 아닌지 조건을 적용해 볼 첫 번째 셀을 클릭합니다. 수강 인원이죠. 그런데 이 G열을 다 검토해야 돼요. 행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G열은 묶어놔야 돼요. 행 앞에 있는 절대참조 부호를 지워주시고 얘가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서식은 색, 파랑, 굵게 확인, 확인. 그러면 수강 인원이 25명 이상인 행에만 서식이 적용됩니다. 값이 이렇게 샵으로 표현된 곳은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다시 지정하셔서 더블 클릭. 다 보이게 해주세요. 출력 형태대로 선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선이 다 있어요. 선 모두. 얘 모든 테두리입니다.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를 좀 보시면서 요 필드명, 요 머리글하고 요 아랫부분에 그 테두리가 좀 진해요. 먼저 이렇게 외곽선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순서 상관없어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하고 여기랑 이렇게 해서 굵은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여기 대각선이 있죠? 여기는 병합하고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으로 가셔서 테두리 대각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된 건 따로 없으니까요. 출력 형태 보시면서 선은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작업의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2작업은 제1작업 세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컨트롤 C, B2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열너비를 다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열너비를 같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목표값 찾기를 하겠습니다. P11부터 G11 여기까지를 병합하래요. 병합하고 수강 인원 전체 평균 입력하고 H11 셀에 수강 인원 전체 평균을 구하래요. 수강 인원. 여기 수강료를 하면 안 되죠? 테두리 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체가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전체를 다 굴림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굴림 11 이렇게 다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수강 인원 전체 평균이 21이 되려면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이 몇 명이 돼야 되느냐? 이 목표값을 구하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수강 인원의 현재 평균 구해진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 셀은 평균값을 구한 것이고요. 찾는 값은 21입니다. 21이 되려면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이에요. 그렇죠? 값을 바꿀 곳은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 확인. 수강 인원 평균이 21이 되려면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이 38명이 되어야 한다. 확인. 그럼 끝난 겁니다. 볼까요? 제1작업에 원래 데이터 보면 요가 교실이 27명이에요. 그런데 평균 인원이 21명이 되려면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은 38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분야가 문화예술이 아니면서 강의 시작일이 2025년 11월 5일 이전인 자료에 강좌 코드, 강좌명, 수강 인원, 수강료 이 데이터만 추출하란 얘기예요. 조건은 분야와 강의 시작일입니다. 문화예술이 아니면서 강의 시작일이 언제부터인 자료니까 얘네가 조건이에요. 얘랑 컨트롤 누르고 강의 시작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조건이니까 B14 여기서부터 컨트롤 B 여기에 조건을 입력하란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이 아니면서 탭 강의 시작일은 언제 이전이에요? 2025년 11월 05 2025년 11월 5일 이전 이게 조건이에요. 엔터 그리고 요거는 너비 조절 더블 클릭 뭐 다른 얘기 없지만 여기 조건이니까 이렇게 테두리 해줄게요. B18부터 나열되도록 뭐를 강좌 코드 강좌명 컨트롤 누르고 수강 인원 수강료 컨트롤 C B18 여기에 컨트롤 V 여기에 이제 필터링을 하란 얘기죠. 자, 이제 다른 거 다 됐습니다. 데이터 정렬 및 필터 가시면 고급이 있어요. 고급. 이게 고급 필터예요. 목록 범위는 지금 이제 수강 인원 전체 평균 구한 것까지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쓸 겁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예정.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나오죠. 표 서식을 적용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 있는 그대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1작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1작업 시트 또죠. B4에서 H12 가져오시는데 이걸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강 인원 값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1작업에 있는 B4부터
H12 값을 다시 가져옵니다. 컨트롤 C. 붙여넣기 똑같이 해볼게요. 원본 열너비 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B4부터 H12 맞나? B4부터 H12 값 가져오시고요. 정렬을 하래요. 출력 형태대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했는지 봐야 됩니다. 보시면 이 분야별로 부분합을 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문교양의 평균, 요리의 평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분야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문교양, 요리, 문화예술 이 순서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 볼 수가 있죠. 출력 형태를 보고 기준, 차순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겁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데이터, 정렬 가볼게요. 기준은 분야, 인문교양이 제일 위에 와야 되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해봤다가 아니면 다시 하시면 돼요. 확인, 인문교양, 요리, 문화예술. 그 다음에 강좌명의 개수와 수강인원의 평균을 구하래요. 부분합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좌명의 개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데이터, 개요의 부분합. 그럼 이런 창이 나오죠. 먼저 강좌명의 개수, 아래에 있는 걸 구합니다. 그룹화한 건 분야. 개수니까 개수. 어떤 걸 구하냐면 강좌명의 개수. 확인. 됐죠? 그럼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합니다. 데이터, 개요, 부분합. 분야를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이죠. 수강 인원의 평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존에 구했던 강좌명의 개수와 수강 인원의 평균이 같이 나옵니다. 확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를 지우래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지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데이터로 가셔서 개요, 그룹 해제에 가셔서 개요 지우기 하시면 됩니다. 이 출력 형태와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맨 아래 셀 서식 하셔서 여기에 진하게, 아이고 너무 진한데? 여기 진하게 이렇게 확인.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해서 저는 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 제대로 돼 있나, 평균과 개수 둘 다 나왔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개요 지웠나 이런 거 봐주세요. 제4 작업은 그래프인데요. 제1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작업하는 겁니다. 제1 작업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걸 다 활용하는 거니까요.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해라. 그래서 처음에 시트를 만들 때 제4 작업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제1 작업 데이터 중에서 사용 데이터를 직접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물과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출력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 가로축은 강좌명이고요. 세로축은 수강 인원, 오른쪽 보조축은 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강좌 교실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강좌 교실에 일품요리랑 쿠키 베이커리 제외하고 선택하시고 그에 따른 수강 인원과 수강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 삽입, 차트,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 새 시트로 이동하라는 거 있는데 저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새 시트로 이동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그리고 스타일 1 선택하고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합니다. 먼저 차트 전체 굴림
굴림 10일 해주시고요. 전체 차트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차트 영역 서식 가신 다음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 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차트 영역 서식이고요. 요 중간 선택하시면 그림 영역이 되죠.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 1이래요. 채우기, 단색, 흰색 배경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 보여지는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문화예술 하시고 굴림은 돼 있고 20 굵게 채우기 홈에서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하시고 차트 서식에서 윤곽선 여기에서 채우기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식 해보겠습니다. 수강료 요거 얘를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그래서 얘를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보조축으로 설정하래요. 보조축 설정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보여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체크. 보조축 체크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표식이 마름모예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갈게요. 표식 옵션으로 갑니다. 여기서 기본 제공 마름모로 바꾸시고 크기를 10으로 바꾸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얘 클릭하시고 한 번 더 얘만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마름모 크기 되게 크네요. 이 차트가 지금 작아서 그래요. 눈금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눈금선 서식 여기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 마찬가지 마우스 갖다 대면 나와요. 파선 됐습니다. 출력 형태 참고해서 이 축을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0부터 8만이에요. 그리고 2만씩 마우스 우클릭 축서식 0부터 8만이고 단위가 2만씩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똑같네요. 얘 막대가 조금 더 통통하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자, 여기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 간격 너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가늘게, 굵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끼 녹색 예술 자, 얘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한 줄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이 수강료 이게 문제죠. 범례. 수강료 줄바꿈이 안 돼 있어요. 얘를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에서 차트 데이터 선택으로 가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수강료 여기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제1작업에 있는 셀을 참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줄바꿈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력합니다. 수강료 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줄바꿈이 해제가 됩니다. 자, 범례는 됐고요. 여기 도형 최대 수강료 삽입하란 얘기입니다. 삽입 도형에 설명선에 있는 둥근 사각형 설명선 그리고 이 노란 점을 이렇게 빼줍니다. 너무 크지 않게 일단 여기 모양만 할게요. 출력 형태와 같이 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나요? 최대 수강료 얘를 글씨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우리 다 굴림이니까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얘가 다시 조금 더 날씬해졌어요.
다시 또 가서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랑 최대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다른 거는 크게 차이가 없고, 지금 저는 이렇게 옆에 놓고 해서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새 시트로 이동해라. 시트, 마우스 클릭. 여기에서 차트 이동하셔도 되고요. 차트 디자인에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새 시트. 여기에 제사 작업 이렇게 할게요. 확인. 됐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출력 형태 아래에 보시면 차례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서 마지막에 이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천 단위 구분할 때 회계로 썼어요. 근데 회계가 아니라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일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머지 작업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니까요. 무엇보다 함수는 문제지에 있는 거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 작업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기엔 문화예술 제외였어요. 근데 여기 강좌에 문화예술 강좌가 보이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정된 셀에 작업하시고요. 수강 인원이니까 여기 수강 인원이 있는 G열에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H11 셀에다가 하는 거니까요. 이런 세세한 거에서 점수 잃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 작업 같은 경우에도 출력물과 동일하게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정렬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저는 아까 제1 작업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새 시트로 옮겼잖아요. 새 시트로 옮겨서 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편집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공인 민간자격 ITQ 엑셀 예제를 풀어보면서 A등급 취득을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밤샘이었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